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제 이혼 소식에 놀라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사실 어릴 적부터 한번 결정한 일은 아무리 거지 같아도 참고 견디는 성격을 갖고 있는 편이라 제가 이혼했다는 게 주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혼을 하고 나서 주변엔 그저 성격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제 이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창피해 주변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고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요. 결혼까지는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크게 반대 없이 결혼을 했고 남편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모가 좀 별나기는 했지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자주 보는 것도 아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모는 저의 일상에 많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처음 시모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 윗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을 때였어요. 아이가 여럿이었던 그 집에서 저희 집으로 고급 떡을 한 박스 잔뜩 가지고 왔죠. 주말에 시모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선 끊었는데 다음날 퇴근에 먹으려고 봤더니 그 박스가 홀라당 사라져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모가 그걸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있던 떡, 그 박스 어머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그거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저 퇴근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찾아봤더니 없어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가셨다고 해서요. 저 그거 떡 엄청 좋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 어디 남겨두시진 않으셨어요? 그거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거? 내가 다 가지고 왔어. 어차피 그거 먹어봤자 니들 다 못 먹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 내가 다 쓸 데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동우 사촌 조카 돌잔치 있는 거 알지? 그때 우리가 떡 해주겠다고 했었잖아. 마침 그렇게 딱 맞게 떡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니? 그거 거기다가 가져다 줬어. 주니까 어찌나 좋아하던지 상품권도 받아왔잖니. 네? 거기 가지고 가신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에 편지도 들어있을 건데 제가 그거 안 빼놓았거든요. 어머님 그거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 편지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보니까 그건 안 두고 가신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러니? 예, 그런 건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유, 뭐 어쩌겠어. 어차피 저쪽에 박스 그대로 가져다 줬는데 그냥 잘못 들어있겠거니 하겠지 뭐. 하여간 상품권도 받고 얼마나 좋아? 니들 먹어봤자 떡 계속 먹으면 질리기는 하고 별로 안 좋아. 좋은 데 썼으니까 괜찮지? 근데 윗집은 애들도 많다고 하면서 떡을 한 상자만 가져다 줬다니? 층간소음이 요즘 얼마나 난린데 더 좋은 걸 줬어야지. 에휴. 시모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떡을 홀라당 가지고 갔더라고요. 거기다가 원래 자신이 해줘야 했던 돌떡을 사촌 조카 돌잔치에 보내버렸죠. 그 집안에선 시모가 신경 써서 고급 떡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바로 상품권을 줬던 모양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이면 저는 주변에서 명절 선물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남편은 명절이라고 받아오는 선물은 없었는데 시모가 제가 뭔가 받아온다는 걸 알고서는 불이 나게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죠. 얘는 이런 거 받아오면 우리랑 나눌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이거 놔둬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니들 다 먹지도 못할 거 아니니? 잘 됐다. 이번에 선물할 일 많이 있었는데 이걸로 딱 해결하면 될 것 같네. 보자. 이거 와인 세트는 니들 먹을 거 아니지?
술 먹어봤자 건강에 좋을 것도 없고, 있어도 먹을 일 없을 테니 이건 내가 들고 가도 되지? 아, 어머님, 그거 주말에 저희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선물에 다 글귀 적혀 있어서 다른 분들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안에 속지에 아예 적혀 있으니까 지울 수도 없고, 선물용 도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뭐가 그래? 그냥 속지 없이 주면 되지 뭐. 그나저나 동우는 이런 거 잘 안 받아오던데 너도 주변에 막 선물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쓸데없이 밖에 돈 쓰면 나중에 집안 거덜나는 거야. 이렇게 선물 주는 것만 받고 너는 뿌리지 말거라.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까 아껴 살아야지. 너무 낭비하면서 살면 돈은 언제 모아? 니들 애 낳고 나면 나갈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제가 선물 줘서 받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말이 맞아요. 이거 그대로 남편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남편은 주변에 지인들이며 거래처며 선물 꼭 사가지고 보내는데 이번에도 봐봐요. 명절이라고 뭐 명절 선물 보내는 곳이 있나 아무것도 안 보내오고 남편 지금 저 받고 온 거 보고 기죽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밖에 돈 쓰지 말라니까. 어머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남자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좀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여자가 사회생활 한답시고 집안 거덜내는 꼴 많이 봐서 너 보고 말하는 거야. 너도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밖에서 돈 제법 쓸 거 아니니. 동우가 밖에 뿌리는 건 나중에 다 돌아오지만 여자들은 이제 애 낳고 그러면 다시 안 돌아온다니까. 시모는 남편에게는 한번 잔소리하지 않고 무조건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셨죠. 제가 옷 하나 사는 것도 낭비라면서 아껴야 한다고 항상 말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가보니 큰 비닐봉지가 담긴 박스가 몇 개나 놓여 있더라고요. 택배 보낸 사람을 봤더니 시모였어요. 어머님, 퇴근하고 오니까 무슨 택배가 집 앞에 쌓여 있던데 이거 뭐예요? 하나 뜯어보니까 여기 잔뜩 옷만 들어있는데 어머님이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옷이 어머님 옷인 것 같은데요? 다른 박스도 다 옷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다 보내신 거예요? 아, 벌써 도착했니? 아유, 빠르기도 하네.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하려다가 오는 기름값이나 보내는 택배값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택배로 보냈어. 너 저번에 옷 사야 된다고 네 남편한테 말하는 거 들었다. 내가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녀서 구해서 보낸 거거든. 한 몇 년은 옷 안 사도 살 수 있겠지? 네? 이거 제 거예요? 아니 근데 옷이 다 어머님 나이대 옷인 것 같은데. 그리고 옷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어머님, 이거 돈 주고 사신 건 아니죠? 아니, 새 옷이라고 하기에는 좀 허름한 것도 있고 여기저기 뭐 묻은 옷도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 동네에 누가 이사 간다면서 옷 정리한다고 내친 거 내가 가지고 와서 괜찮은 것만 추려가지고 보낸 거야. 요즘 이사 많이 해서 그런지 옷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니까 멀쩡한 옷도 그대로 버리더라고. 너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보낸 거니까 쓸데없이 옷 사느라 돈 쓰지 말고 거기서 잘 찾아가지고 입거라. 그래도 내가 수고비는 받아야지. 옷값 더도 덜도 말고 10만 원이면 되니까 나한테 보내줘. 시모는 남들이 버리려고 하는 옷을 저에게 잔뜩 보내왔죠. 보니까 멀쩡한 옷은 하나도 없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만한 옷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이즈도 다 달라서 전 전혀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내면서 택배비며 옷값까지 보내라고 하니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알리면서 남편 용돈으로 보내라고 했죠.
시모의 행각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시모가 반찬으로 먹을 거 보내준다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아이스박스 10개가 떡하니 와 있었죠. 뜯어보니까 만두며 냉동식품이며 즉석식품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유통기한을 보니 하나같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난 상태였어요. 택배 받았니? 니들 둘이서 밖에서 일하느라 저녁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너도 퇴근하고 저녁밥 차리려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 그거 그냥 간단히 전자레인지로 돌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며칠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내가 그거 얻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 덕에 네 저녁 해결하고 고맙지? 이거 돈으로 사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 네, 감사한데요. 어머님, 근데 이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지난 건 또 있던데. 이거 아시고 보내주신 건 아니시죠?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셔가지고 이거 다 도로 돌려드리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지난 것도 있어서요. 좀 남은 건 저희가 먹어도 괜찮은데 지난 건 먹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한 며칠 지난 건 상하지 않았을걸? 내내 냉장고에 있었던 건데 상할 리가 없지 뭐. 그리고 진공포장 다 되어 있었던 거라서 먹어도 안 죽어. 그냥 먹어. 반찬 해결했으니까 너 얼마나 편하니?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용돈만 조금 보태주면 되니까. 알지? 10만 원만 보내렴. 시모는 가끔씩 반찬이라면서 먹을 걸 보내줬었는데 하나같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도 남편이랑도 자주 다투곤 했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보,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좀 유통기한 지난 거 먹다가 잘못되면 병원비가 더 들어. 차라리 어머님한테 말해서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려. 내가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 드리고 있었어.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괜찮다면서 말하시고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 엄마가 와서 먹었냐 안 먹었냐 확인할 것도 아니고 옷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길이 뭐가 있어. 그냥 감사하다 하고 받고 안 입고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받는다니까. 치우는 것도 일이야. 애초에 받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여기저기 물건 얻으러 다니면서 힘들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계속 하시는데 그냥 괜찮다고 당신이 좀 대신 말씀드려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불편하면 당신이 좀 말해봐. 당신은 말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엄마가 보내주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좀 참아. 엄마가 당신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참을 수도 있잖아. 내가 보면서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당분간은 좀 참아. 엄마가 당신 나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당신은 불평불만이야? 당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남편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참으라고만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저에게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모는 남편에게만 좋은 엄마일 뿐 저에게는 뭐 하나라도 받고 싶어하는 시모일 뿐이었죠. 시댁에 가끔씩 갈 때면 시모는 항상 절 붙잡고 한탄을 하셨어요. 아이고, 저번에 보니까 바닥이 금이가 있지 뭐니? 집이 좀 오래되니까 그런가? 아유,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나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집 부셔져 봤자 니들 다치는 거 아니니?
아유, 보일러도 요즘 영 시원치 않은지 아무리 틀어도 따뜻하지가 않더라. 얘도 나만큼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 예전에는 뜨뜻한 물도 잘만 나오더니만 요즘은요. 어머님, 그럼 보일러도 바꾸시고 집도 좀 고치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마시고 고쳐서 쓰세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보일러 안 드신다고 해서 제가 평일에 보일러 수리 기사님 보내드렸는데 수리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 수리 기사는 뭐 보일러 이제 교체해야 된다면서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뭐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살지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옆집에서는 새 식구 들어왔다면서 보일러부터 싹 다 갈아엎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에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냥 우리가 고쳐줄게. 당신 여기 온 김에 여기저기 고치고 가자. 솔직히 엄마 혼자 여기 있으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덤터기 씌울 수도 있고 우리 있을 때 싹 다 고치는 게 낫잖아. 당신 뭐해? 얼른 전화해봐. 휴일이어도 여는 곳 있을 건데 온 김에 고장난 곳 싹 고치고 가자. 결국 시댁 곳곳을 싹 다 고쳐드리고 수리비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당장 고치지 못하는 것도 남편이 나서서 수리비를 미리 지불하고 예약을 해두고 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불편해하시니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런 일들이 늘어나면서 마치 제가 고쳐주는 걸 기다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큰 비용 들면서 고쳐드려도 시모는 아들 잘 둬서 좋다고 말만 할 뿐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심지어 남편 월급보다 제가 몇 배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점점 기분이 나빴죠. 반대로 친정집에 가면 남편은 뭔가를 가져오기 바빴어요. 장인어른,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와,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친구 집에도 하나 있어서 제가 봤어요. 친구는 웃돈 주고 사왔다던데. 와, 역시 장인어른 대단하십니다. 엄청 부러워요. 저 다음에 친구랑 낚시 갈 때 이거 한번 써봐도 되나요? 장인어른은 바쁘시니까 시간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한번 가서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아유, 그래. 이서방 그렇게 해. 근데 이서방 낚시 좋아했었나?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했을 때는 낚시해본 적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낚시했던 거야? 다음에 그럼 나랑 낚시 한번 하러 가자고. 이번에 지인이 배 한 척을 샀는데 낚시 가기로 했거든. 아, 그래요? 줘야 좋죠, 아버님. 근데 아까 보니까 아버님 마사지 기계도 사신 것 같던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와, 저거 사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계속 말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써보고 싶은데 한번 써봐도 되나요? 아니면 장인어른,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저거 가지고 싶었거든요.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걸 왜 가지고 간다 그래? 당신 왜 그래? 안 그러다가? 아빠 괜찮아. 그냥 둬. 어차피 여기서 가지고 가도 남편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놔두다가 또 시댁 가지고 간다니까? 그냥 주지 마. 저 사람 괜히 말하는 거야. 결국 엄마 아빠는 남편이 쓰고 싶다는 건 가지고 가서 쓰라며 다 퍼주시기도 했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물건들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온 뒤에는 잘 쓰지도 않다 시댁에 고스란히 보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남편과도 매번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곤 했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왜 우리 집에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는 거야? 심지어 이제는 전자제품까지 다 가지고 오려고 그래?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왜 멀쩡한 TV 놔두고 우리 집 TV를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또 여기서 좀 쓰다가 시댁 가져다 주려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갈 때마다 뭐 가지고 올 거 없나 찾아보기만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내가 뭐 그냥 달라고 했어? 그냥 부럽다. 나도 쓰고 싶다. 한마디 했는데 주시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매번 쓰고 싶다고 말했던 게 딱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원래 사이가 이쁘면 이것저것 다 퍼다 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감사하게 받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주는 건 다 싫다고 하잖아. 그거랑 같아? 당신은 우리 집에서 좋은 물건만 가지고 가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쓰다가 다 시댁에 가져다 두고 그러니까 그렇지. 다음에도 또 그런 일 있으면 나 진짜 그때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당신 물건도 아니면서 괜히 심술은? 당신도 좀 마음 넓게 가져봐. 나라고 처갓댁 물건 가지고 오고 싶겠어? 그래도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거지. 당신처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했어봐. 그럼 나처럼 가까워졌겠냐고. 당신도 좀 태도 반성 좀 해야 돼. 어떻게 내가 하는 거 반의 반도 못하냐? 그러던 와중에 친정아빠가 7년 타던 큰 차가 너무 커서 좀 작은 차로 바꿔야 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친정에서 같이 밥을 먹던 와중에 나온 얘기였는데 남편은 이 얘기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버님 차 내가 타면 안 되나? 아버님 어차피 차 처분하고 작은 차로 바꾸신다고 하신 거잖아. 내가 괜찮은 차로 좀 알아봐 드리고 큰 차는 내가 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내 주변 지인들은 다 외제차에 좋은 차 타는데 나만 경차 타고 있어서 좀 그래. 나 아버님 차 받아서 타고 싶은데 당신이 좀 말씀드려봐. 갑자기? 당신 그 차도 잘 타고 다니잖아. 어차피 출퇴근할 때 차 막힌다고 잘 끌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무슨 차야. 그냥 타던 거 타. 아빠 지금 차 처분해서 작은 차 살 때 한 번에 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중고차로 처분해도 거의 2천 넘게 나올걸? 차도 비싼 차라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나오지 연식이 있는데. 아니면 내처럼 바꾸시는 건 어때? 내 차 아직 5년밖에 안 돼서 아버님 차보다 더 새 거잖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당신이 한번 아버님한테 슬쩍 말이라도 해봐. 아버님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그럼 중고차 값 드리고 차 받아서 오자. 당신 타던 거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당신한테 주라고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한테 중고차 값 드려. 알았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아빠한테 말이라도 꺼내볼게. 아마 아빠는 괜찮으시다고 할 것 같긴 한데 꼭 중고차 값 드려야 돼. 남편은 중고차 값을 드리고 차를 사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을 믿고선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차를 받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빠에게 1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중고로 적어도 2천은 나오는 차량인데 정말 기가 막혔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는 뻔뻔한 사람은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결혼 안 한 신우였는데 신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자주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먼저 전화가 오곤 했었죠. 올케, 잘 지내지? 다름 아니라
내가 이번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입을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 원래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잖아. 근데 그 자리는 좀 격식 있게 가야 할 것 같아서 올게 보니까 그런 옷들 많은 것 같던데 이번에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올게 명품 가방 있던데 그거랑 같이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주말에만 쓰고 바로 가져다 줄게. 아, 형님, 가방은 빌려드릴 수 있는데요. 옷은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형님이 저보다 키도 많이 크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은 좀 너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방은 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번에 형님 빌려가신 가방이요. 그건 이번에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번에 그 가방 쓰려고 해서 같이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옳게. 내가 가져다 준다고 하고 깜빡했구나? 옳게 말 안 했으면 잊어버릴 뻔했다. 내가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말이야. 가방 빌려주는 김에 옷도 그냥 빌려줘. 나 요즘 살 빼가지고 옳게 옷 입을 수 있거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통통한데 속살은 말랐어. 옳게 출근할 때 그냥 앞에 놔두면 내가 가지고 갈게. 괜히 시간 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놔둬. 신우는 매번 옷이나 가방을 빌려갔지만 제때 가져다 놓은 적이 없었죠. 그렇게 가지고 간 가방과 옷을 다시 받으려고 연락을 하면 바쁘다며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본이 제법 깔끔하고 점잖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정말 제가 알던 시댁 식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상하고 조용하게 상견례를 치르게 되어서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신우가 부탁이 있다며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올케, 요즘 좀 바빠? 안 그래도 나 올케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사실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한 지 10년 넘었거든. 이번에 결혼 준비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내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도 주변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올케밖에 없잖아. 혹시 바쁘지 않으면 나 결혼하는 거 준비 도와줄 수 있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궁금한 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럼요. 형님 잘 준비하고 계세요? 결혼 준비하려고 하면 진짜 신경 쓸 거 너무 많죠?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선 다 알려드릴게요. 드레스랑 이런 건 이제 고르시는 거예요? 신혼집도 이번에 준비하신다면서요. 그럼 안에 가전제품이랑 다 채우려고 하면 선택하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쓰던 거 거의 그냥 가지고 와서 써서 크게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새로 싹 다 구입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내가지고 나 결혼 준비하는 거 옆에서 좀 봐줄 수 있나 해서 올케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들어보니까 뭐 사진 촬영할 때도 옆에 보조가 있으면 편하다고 하던데. 아, 그 야외 촬영할 때는 간식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주면 좋고. 네? 아, 그건 좀... 형님, 저 일도 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요즘 바빠가지고 직접 가서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헬퍼라고 해서 결혼 준비할 때 그런 거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안 되면 알바로라도 쓰던가. 촬영할 때 간식은 전문적으로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곳 이용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시집 가는데 올케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조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 됐다 됐어. 내가 그래도 옳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옳게 마음 다 알았어. 신우 결혼식 준비를 제가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발생했어요. 결혼 앞둔 신우가 갑자기 예단비가 모자라다면서 시댁이 난리가 났죠. 당연히 모아둔 돈이 넉넉지 않았던 시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들이닥쳐 무작정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뭐하니? 짐 안 싸고. 어차피 우리 합가해야 하는 거 여길 들어오나 저길 가나 마찬가지 아니니? 아들 한 명뿐이었으니 너도 나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알고 있었을 거고 그냥 좀 앞당긴다 생각하자. 아무튼 얼른 짐 싸렴. 오늘 바로 이사하면 좀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얼른 짐 빼자. 그나저나 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왜 전화를 안 받니? 급한 일인데. 무슨 일이신데요? 갑자기 짐은 왜 싸는 건데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안 살아요. 아들 한 명뿐이어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합가해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안 갑니다. 제 옷에서 손 떼세요. 짐 안 쌀 거니까 가서 이삿짐 센터에 취소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와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이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당연히 아들이 하나면 나를 모시고 살아야지. 결혼하면서 그런 거 하나 생각도 안 했단 말이니?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나 생각이 없는지 원. 니녀는 결정권 없다. 시댁에 와서 살아라. 어차피 여기 부동산 금매 내놓았으니까 보러 올 사람 많을 거야. 가격도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으니 금방 팔리겠지. 다른 건 몰라도 네 신우 그 집에 시집 보내야 할 거 아니니? 부동산 금매를 내놓다니요? 이 집을 왜 부동산으로 내놓았다고 하시는 건데요? 무슨 자격으로 이 집을 내놔요? 예단비 모자라다고 이 집 팔아야 하는 거면 신우한테 버거운 시댁인 거예요. 절대 이거 팔 수 없어요. 그리고 팔지도 못하고요. 뭐 제대로 알고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맘대로 하세요. 신혼집 팔 수 있음 한 팔아보세요. 팔리나. 제 말에 시모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죠. 그때 시모에게 걸려온 전화는 남편이었는데 옳다쿠나 하며 남편의 전화를 받았던 시모는 이내 얼굴이 새하얘지고 말았죠.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모든 걸 멈추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향했어요. 남편은 직장 동료를 함부로 터치하거나 접촉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남편은 뒤에서 구리다는 짓은 모조리 하고 있었더라고요. 친정아빠에게 받은 외제차를 가지고 온갖 여자들을 꼬시고 다녔었죠. 그러다가 본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온갖 휘황찬란한 말로 꼬셨지만 그 직장 동료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넘어가지 않았죠. 다만 직장 상사로서 냉정히 내치지 못했는데 그걸 남편은 오해를 해 결국 회식날 사고를 쳤더라고요. 술에 취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른 남편은 바로 검거가 되었고 그 직장 동료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징역살이를 받게 된 남편 모습에 시모는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신우의 결혼도 예단비가 턱없이 모자르니 날아가고 말았죠. 시댁이 풍비박살 나고 나서 전 이 집에서 나오겠다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을 알고선 시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분명 그 여시가 우리 아들 꼬셨을 건데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거야. 한 번도 면회 안 가봤다며? 우리 아들 얼굴 보면 너무 가슴 미어질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아들 말 좀 들어다오. 다른 것보다
우리 아들 제발 버리지 말거라. 몇 달 전 알던 그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제 앞에 두고 짐 싸라고 윽박 지르던 분 아주머니 아니세요? 아들 집도 아닌데 무작정 부동산에 내놓고선 저한테 결정권도 없다며 화내셨잖아요. 근데 어쩌죠? 그 집 제 집이고 남편 집은 하나도 없다는 거. 남편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 말을 안 했나 봐요? 이제야 좀 현실을 아셨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나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아들 금방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텨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너마저 떠나버리면 우리 아들 어떻게 살라고? 한번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 내가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우리 아들만 좀 걷어다오. 못난 어미 만난 탓에 그런 거잖니. 잘못한 게 뭐가 없어요? 와이프 놔두고 딴 여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잘못 아닌가요? 잘못한 게 있으니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머니,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당신 아들 자기 인생 자기가 말아먹은 거야. 아들 하나 뒀다고 며느리 손바닥에서 쥐고 싶었던 게 당신인데 죽은 듯이 산다고? 애초에 그랬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똑같이 벌 한번 받아봐. 남편은 1년 수감 후 풀려났고 그 사이 시댁은 풍비박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우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것저것 비싼 물건을 빌리고 되돌려주지 않아서 절도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시모는 다시 한번 졸도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사용하는 건 똑같이 닮았구나 싶었네요. 그렇게 전 악몽 같았던 시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 전조가 보였었는데 왜 그런 걸 빨리 알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알게 모르게 답답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답답함이 싹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현명한 눈을 잘 키워서 사람을 잘 알고 사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쉽게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별난 시댁 식구들을 겪었으니 그래도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성장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엄마와 함께 세계 여행 중인 30대입니다. 사실 세계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엄마와 더 애틋해지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정말 좋네요. 왜 진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부녀였어요. 결혼을 해 제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그전부터 고민하던 일로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때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제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정도로 저에게만 집중하셨죠. 일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전 제 롤모델이 엄마였어요. 상견례 날 시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저희 둘이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아등바등이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따님을 대단하게 키우시다니요. 사돈 관계 떠나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은주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친구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다 사돈을 닮아서 은주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주한이 처음 인사 왔을 때 정말 건실하고 의젓한 친구가 인사를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부모 마음이죠. 다 이해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딸아이 혼사길을 막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었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은주같이 착하고 참한 아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요. 사돈께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세월이셨을 텐데 이렇게 곱게 키운 따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우리도 우리 주한이 애지중지 곱게 키웠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자랑은 아니지 뭐. 저희가 사실은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좀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맘에 안 들어도 한다는데 뭐 별 수 있나? 하여튼 둘이서 잘 살기만 바래야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혼에 대해서만 너무 간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둘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가 칭찬을 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시부가 먼저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 이때 과감하게 포기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쉬는 날이면 남편 가게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가 몸살이 나서 도와주러 못 간 날이 있었죠. 너 지금 어디니? 설마 남편이 뼈 빠지게 주말까지 일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아까 보니까 가게 엄청 바쁘던데 여태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얼른 나와서 네 남편 좀 도와. 이럴 때 도와줘야지. 쉬는 날이라고 여태 한 번을 안 도와준 거야? 아니 너야 평일에도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내 왔다 갔다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큰 거 말하니? 저 오늘 몸살 나서 도와주러 못 갔어요, 어머님. 원래 주말마다 남편 가게를 도와주러 나가는데 오늘만 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가게 잘 안 오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내 아들 가게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좀 들렀어. 친구들이랑 근처에 왔는데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들 가게에서 밥 좀 먹고 가려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니? 아니 몸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몸살이 났대? 정작 몸살 나야 하는 애는 안 나는데 너도 참 몸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니? 그럼 너 이따가 운전은 좀 해줄 수 있지? 여기서 술 한잔 마시려고. 차 끌고 와서 대리 부르기 좀 아깝고. 어머님, 저 몸살 나서 약 먹었더니 정신도 없고 어지러워서 운전하기는 힘들어요. 남편한테 대리 불러달라고 할 테니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 저도 원래 잘 안 아픈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남편 가게일 도와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쉬는 날에 푹 쉬기라도 하지. 저는 남편 일도 도와줘야 하고 집안일에 제 일까지 해야 해서 힘드네요. 시모는 제가 뭘 하든 못마땅히 하셨어요. 가끔씩 지인들을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가 식사를 하고 가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돈 한 번을 내신 적도 없으셨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느라 가게에서도 제일 비싼 고기들만 주문해서 대접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한번 식사하고 간 날이면 남편은 은근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모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원래 본성은 착하신 분이셔. 하도 시집살이에 시달려서 그러신 거지. 원래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이야. 당신한테는 그냥 지금 시어머니 역할을 하느라 그러신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신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좀 급하신 거지.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 어떻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저번에 어머님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나보고 이렇게 게을러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냐? 남편 아침밥은 왜 안 챙겨주냐? 결혼했으면 이 일보다 남편 일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한 거라고? 당신도 그때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아직 엄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당신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할걸? 지금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도 너무 시댁이라고 벽치고 듣지 말고 일단 마음을 좀 열어봐. 엄마가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당신한테 그렇게 말 안 하지. 전 어떻게 그렇게 착하다는 사람이 사람 면전 앞에 두고 막말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의문이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 항변을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 날은 친정에서 보내주신 해산물을 가지고 시댁에서 밥을 먹어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우리까지 신경 많이 쓰셨구나. 사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이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주한이 너도 장모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우리 은주가 사돈을 닮아서 마음이 참 예쁘네. 사돈께서는 별일 없으시지? 다음에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자. 좋은 곳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리렴. 사돈 덕에 오랜만에 해산물 보식하겠구나. 당신은 무슨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뭐 해산물을 안 먹고 살았나? 이런 거야 그냥 마트만 가도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면서 말하기는. 예, 다음에는 해산물 이런 거 안 보내도 된다고 하렴. 솔직히 집에서 누가 해산물을 먹니? 비리고 냄새나고. 네 엄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봐서 뭘 모르는 게 여기서 티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돈께서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걸. 그리고 우리가 해산물을 언제 이렇게 먹어봤다고? 징그럽다고, 손질 어렵다고 한 번 내온 적도 없으면서. 당신이나 집안일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솔직히 생선 한 번 구우면 온 집안에 냄새 다 배이고 그거 빠지려고 하면 또 시간 들여야 하는데 집에서 매번 먹는 건 힘들지 뭐. 살림도 한 번 안 해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요? 아주 그냥 애틋하네 애틋해. 밥 먹고 싶거들랑 그 집 가서 밥 달라고 하세요 그럼.
시부가 한 번씩 친정엄마 칭찬을 할 때면 시모는 더 폭주하면서 막말을 내뱉었죠. 집에 돌아갈 때 남편과도 크게 다퉜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싸움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살림을 다 시모의 친정엄마가 해줘서 살림에 서툴렀죠. 그런 시모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시모의 철없는 행동은 거리를 둬도 이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번 달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어? 하긴 저번 달에도 당신 가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아휴, 걱정이다 정말. 경기도 좋지 않고 가게 운영도 힘들고 당신도 고민 많겠네. 생활비는 이번 달이야 그냥 내 월급으로 산다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긴 하네. 아,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은 그냥 그럭저럭 평소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이번에 엄마 명품 가방 사드렸어. 엄마가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자기만 명품 가방 하나 없다면서 선물로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냥 사라고 해서 돈 보내드렸지. 가방 잘 사긴 했더라. 역시 명품이라 좋긴 좋아. 나중에 당신도 필요하면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해. 뭐? 지금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아니 당신 가게 운영도 힘들다면서.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한테 가게 상황 얘기 드렸어? 가게 상황 별로 안 좋다면서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다음에 좀 일 좀 잘 풀리고 나면 나중에 사드리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에이,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냥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열심히 벌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다음 달 매출 잘 나올 테니까. 이번 달도 그냥 잘 버텼잖아. 다음 달에는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올 거야.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게는 하루하루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턴간 하루 종일 손님이 없던 날도 많아졌죠. 매 주말마다 가서 도와줬던 저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 팔이 날리는 가게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남편은 그래도 고집스럽게 가게 운영을 해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가게에 잠깐 좀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고기 쪽 공부도 좀 하고 배워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여기도 젊었을 때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고 그냥 하는 거라고 했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고 좀 당신도 배우다가 새로 가게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여태껏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만둬. 버텨볼 때까지 버텨봐야지. 그래도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뭐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라곤 가게 운영하는 것뿐인데 이 상황에서 뭐래 그럼. 그냥 이렇게라도 일하고 있는 게 낫지 뭐. 당신이 원하면 내가 축산 쪽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전에도 바로 농가랑 연결해서 운영하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지금처럼 고기 납품받아서 하는 거 말고 말이야. 나는 지금 손님도 없이 계속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거지. 현직에 있는 사람 말이 맞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주변에서 다 가게 접어라 말도 안 하는데
당신만 지금 가게 정리하라고 난리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만 부렸고 결국 몇 달을 더 시간만 끌다가 가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가게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기도 했고 빚만 잔뜩 쌓인 채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뒤늦게 남편은 제가 말했었던 축산 쪽 일자리를 언급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여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늦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쌓인 빚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과감히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감히 끝낼 줄도 알아야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고집대로 한 것도 있으니 해결도 네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온 준 말 들었으면 이렇게 빚이 쌓일 수가 있었겠니? 너희 둘이서 가정 꾸려가는 거야. 네 고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둘이서 서로 맞대고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얘가 뭐 알아서 그랬겠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책임감 많은 아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건데 왜 얘 탓을 해요? 아들아, 괜찮아. 젊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으면서 크는 거야. 그나저나 그 빚은 정말 어떻게 하니? 그래도 가족이면 이런 거 똘똘 뭉쳐가지고 다 이겨내야지. 그럼 원주가 직장 다니니까 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지 않니? 일단 급한 거부터 네가 대출 받아서 메꿔줘라. 네? 갑자기 대출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빚이 너무 많아요. 당장 생활도 힘들 정도인데 또 대출 받아서 빚 해결하라는 건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그냥 다른 일자리를 저도 알아볼게요. 급한 건 모아둔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빚 있는 거보단 낫지 않겠니? 너는 직장도 다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애한테 혼자 해결하라고 떠밀지 말고 너희 부부니까 둘이서 같이 해결을 해. 알았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옆에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얘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랬겠니?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시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아들 편만 드셨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도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니 기운이 사라지더라고요. 통통했던 남편은 한순간에 살이 쪽 빠져버리고 말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이상하게 저를 눌러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시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엄청 잘생기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살 빼면 이렇게나 멋지다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쫓아다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지? 살 빠져서 이렇게 멋져지니까 총각 같아. 주변에서는 부럽지 않냐고 말 안 하니?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다들 부럽다고 말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잘생겨지면 네가 불안하니까 밥 좀 잘 챙겨줘라. 어떻게 밥을 먹이길래 애가 자꾸 살이 빠지니? 열심히 일하니까 살이 빠지죠. 요즘 일용직 나가고 있잖아요. 남편 지인 중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나 봐요. 거기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몸 쓰는 일이라 그런지 살이 쭉쭉 빠지네요. 안 그래도 가게 할 때는 운동도 안 하고 내내 술만 마셔서 살이 엄청 쪘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다행이네요.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막일하면서 살 애는 아닌데.
이래서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봐. 우리 애들 평생 탄탄대로 잘 풀리랜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더니만 그때 네 아빠도 막일 했었다고 했었나? 네? 지금 제 팔자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무리해서 가게 운영하고 접을 수 있을 때 안 접어서 지금 이 난리 난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해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하여간 너도 앞으로 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선 쫙 그어가지고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가르지 말고 어쨌든 부부 일이니까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지. 네 탓 내 탓 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무리하게 가게 운영하면서 빚을 내 힘들게 사는 건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안일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또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시모를 볼 때마다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맨날 집이 이렇게 엉망이니?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도 그대로 있던데 그거 바로바로 치워야지. 그냥 두면 어떡해? 결혼을 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무리 네가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너는 이제 주부야. 주부면 집안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유, 그리고 왜 쓰레기를 우리 아들한테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 거니? 네가 퇴근하고 후딱 가서 버리면 될걸.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일은 부부의 일이잖아요. 저보고 니 탓, 내 탓, 성가르지 말라고 하셔서 집안일도 저희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편은 몸이 힘드니까 제가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어머님 말씀 따라서 하면 솔직히 남편은 집안일 같이 하는 것도 없죠 뭐. 뭐? 살림이 무슨 부부 일이야? 살림은 여자 일이지 여자 일. 그걸 어떻게 남자 손에 쓰레기를 지어줘? 앞으로 남편 손에 쓰레기 지어주지 마라. 네가 그렇게 시키면 애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 집안에서 가장으로 우뚝 서게 해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내가 말했지?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고. 네가 자꾸 우리 아들 그렇게 잡으면 애가 밖에서 길을 펴겠니? 말도 안 되는 시모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아무리 시모를 피하려고 해도 말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괜찮아지다가도 한 번씩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그런 시모 때문에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매번 다툴 때마다 남편은 끝끝내 본인 엄마 편만 들었고 제 속상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그저 아들 안쓰러워가지고 하는 말인데 당신이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고 넘어지니까 엄마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지. 당신도 잘못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 볼 때마다 당신은 잘나고 좋은 사람이고 나는 못나고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지. 매번 나 볼 때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래.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왔으면 알아서 술술 잘 풀리고 그랬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잘못 들어온 거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인데? 아이, 그게 무슨 그런 말이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신 너무 엄마 말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해. 그냥 엄마한테 당분간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할 테니까 스트레스 좀 혼자서 받지 마. 당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할수록 엄마랑 당신 사이 나빠지는 거라니까. 당신도 좀 노력해봐. 엄마를 너무 믿게만 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엄마 속은 여린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만 그런다는 건 당신 문제도 있는 거지. 아니라고. 당신 엄마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당신 시선으로만 어머님 보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들어왔는지 매번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은 안 그런다 그렇게만 말하는 건데 당신이 제일 너무해. 남편과 한 번씩 다툴 때마다 냉전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제일 서운함을 느꼈지만 사실 저도 제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몇 달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도 많이 피곤해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주간 설득 끝에 남편은 다시 새로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결심을 시댁에 전하자마자 시모는 모든 게 바로 자기 덕이라고 하셨죠. 예, 내가 걔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남자가 한번 동굴 속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럴 때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지.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나게 옆에서 얼마나 다독이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다시 이렇게 일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니? 아, 네. 어머님도 기쁘시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예 다시 개업할 생각을 안 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요. 그래, 너 나한테 진짜 감사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래서 힘들 땐 옆에 있는 사람들 노력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니. 나 아니었으면 걔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일용직만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옆에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말도 해주고 기운도 북돋아주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지. 너 혼자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지. 이래서 여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전 시모의 말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명을 하는 것도 입 아프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개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가게 운영을 도왔죠. 시모는 가게를 다시 운영하자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공짜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시모에게 더 이상 공짜로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우리 아들 가게에서 엄마가 밥을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태껏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말라 말 한마디 없었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건데? 너 참 웃긴다. 뭐 회사 그만둬서 가게에서 일한다고 너까지 사장이 된 거 같니? 저기 우리 아들 가게거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야? 어머님, 저기 저랑 남편이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겨우 자리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어머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하면 그거 저희가 며칠 메꿔야 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정말 잘 되면 언제든지 식사 대접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자제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도 오셔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 몇 분이랑 같이 수십만 원 드시고 가셨잖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매출이야 수십만 원이겠지만 고깃값도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말은 필요 없고 아들이 별말 안 했으니 상관하지 말아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명령질이야? 시모는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무시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는 없었는데 얼마 뒤 다시 개업한 한우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직원 한 명이었던 가게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원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시모는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바쁜 가게로 들이닥쳤고 손님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자리를 빼달라며 직원들에게 난리를 피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리러 들어가자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죠.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너 여기서 내쫓으려고.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게로 오지 말라는 둥, 돈을 내라는 둥, 개념 없는 소리를 짓거려? 지금이 니년 갈아치울 때다. 당장 이혼해.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고 따라다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너야 우리 아들 덕 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고깃집 사모님 소리 듣고 싶겠지만 이게 네 덕이겠니?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운 덕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어서 밖에서 몇 분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자리를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게 이미지 나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뭐? 이미지? 가게 이미지 나빠지는 건 네 탓이겠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라 말아야? 너야말로 여기서 나가. 내가 네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저리 꺼져. 우리 아들 가게에서 나가라고. 지엄마 팔자 닮아가지고 드세기는. 내 아들까지 네 팔자에 끼어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나가야 할 건 제가 아니죠.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내 가게에서 나가. 팔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 아들 내 덕에 지금 가게 사장 된 거야. 알기나 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여보세요? 엄마, 조서방 가게 정리해. 가게 주인의 정체에 시모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가게 주인은 다름없는 저희 친정 엄마였죠. 엄마는 평생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는데 남편 상황을 듣고서는 건물 1층짜리를 공짜로 내어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시모가 알면 시모 질투하시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모의 부당 대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로써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인정되었죠. 이혼 청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 모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자신을 했지만 그때 당시 가게 직원들이며 CCTV로 시모의 막말과 행동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고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야
시모와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은주야. 아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 모르고 너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제가 은주한테 그런 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됐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 줘.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가게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지. 아닌가? 당신 막무가내로 빚 만들어 왔을 때도, 다 망한 가게 끝까지 버티고 놓지 않았을 때도, 당신 엄마가 나한테 막말한 거 편들었을 때도 여러 번 당신 놓을 기회 있었지만 나 꿋꿋이 버텼어. 근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건데?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걸 놓친 건 당신이야. 당신이랑 다시는 함께할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 그렇게 전 남편과의 연을 모두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도 시모와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시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도 안 하고 살았던 시모는 이제야 첫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해봤던 경험이 없으니 작은 가게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하지 못해서 잘리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게는 빠르게 정리를 했고 전 일을 그만둔 김에 엄마랑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을 한 거라며 절 다독여 주셨죠. 생각해보니 시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엄마 팔자를 닮았죠. 멍청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남편과 사는 선택이 아닌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전 이혼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엄마의 당당한 인생을 담지 않았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늘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 세월 참 빠르단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면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싶어 너무도 미안하고 또 미안했는데 역시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아빠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아끼는 게 습관이셨고 제가 커서 결혼을 할 때까지 옛날 집을 부분 수리해 가시면서 그대로 사셨죠. 자식들에게 큰 사랑을 주셨지만 그걸 돈으로 보여주셨던 건 아니셨어요. 반면에 시댁은 무엇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처음 이걸 알게 되었던 게 바로 결혼식장을 알아봤을 때였죠. 아가, 결혼식장 잘 알아보고 있니? 안 그래도 어딜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시내 호텔 있지? 거기 결혼식장이 엄청 화려하고 좋다더라. 지난번에 나도 지인네 딸 결혼식 때문에 가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거기 갔다 와서는 다 좋은 소리만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니들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 거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알아보면서 거기도 물어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요. 지금 예산에서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아는 시설도 괜찮고 좋은데 가격도 비싸고 거기다가 음식도 부실한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음식도 다양하고 푸짐하게 나오고 오기 편한 곳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긴 그냥 애초에 뺐어요. 왜? 거기 괜찮던데.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해야 사진도 잘 나오고 오는 사람들 입방아에도 안 오르고 그러는 거야. 아직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원래 결혼하면 이것저것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니까. 비용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니? 해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그냥 거기서 해. 음식도 내가 가보니까 괜찮던데. 그래요? 저번에 호철 씨랑 같이 갔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였었거든요. 추가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일단은 그럼 호철 씨한테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근데 이미 호철 씨가 괜찮다고 한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무조건 거기서 해야 돼. 어떻게 창피하게 제대로 안 된 허름한 곳에서 자식 장가를 보내니? 무리한다 싶더라도 원래 결혼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호철이는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설득해 볼 테니 얼른 거기 가서 물어봐. 아까 물어보니까 니들 결혼 날짜에 맞는 날 있더라. 시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자체가 가족 큰 행사이기도 하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 처음 친척들을 만나던 날 시댁 친척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 태도가 놀라웠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는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지? 결혼식 준비한 거 보니까 잘한 것 같더라. 호철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어. 그나저나 우리도 딸 자식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조카 며느리가 제일 일찍 결혼했으니까 잘 알 것 같아서. 결혼식장은 다른 곳 알아본 것도 있었어? 예단이나 예물 이런 것 좀 물어봐도 되나? 우리 애들은 결혼 준비 반반 비용 내서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라고 그냥 둬도 되는가 모르겠어. 에이, 우리 며느리 불편하게 뭘 그런 걸 물어.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결혼할 때랑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더구먼. 우리는 사돈댁이 시골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예단 이런 거 준비하기에는 좀 힘드시잖아. 그래서 상견례 때 아예 서로 주고받고 안 하기로 했어. 시골 어르신들이 뭐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어. 어머, 그래? 그래도 요즘 반반 결혼하면 그런다던데. 호철이네는 집도 다 해줬다며. 호철 엄마 대인배네. 그럼 우리 조카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야? 나는 그것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호철 엄마야 돈도 많고 그러니까 별 걱정 없겠지만 우리 형편에 얼마나 해줘야 하나 싶어서.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뭐. 무리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편하게 결혼 준비했지. 솔직히 시댁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리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그래. 자꾸 우리 며느리한테
불편하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얼마나 난감하겠어.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시모는 제 말을 가로막고 저 대신 술술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으로 얘기를 꺼내셨죠. 결혼을 할 때 저희도 반반 비용을 부담해 결혼을 했었어요. 집도 대출을 받아서 반반 부담하고 있었고, 결혼식장 비용부터 모든 걸 반반으로 부담을 했죠. 거기다가 예물이나 예단 또한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갖출 건 갖추자고 했었는데, 시댁 쪽에서 먼저 요즘은 주고받는 거 없이 한다고 말을 꺼냈었는데, 마치 저희 집을 배려해 준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무슨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시모는 불이 나게 전화를 하셨죠. 예, 이번에 어버이날에 올 거지? 저번에 보니까 장어 괜찮게 나오는 것 있더라. 분위기도 좋고 장어집 하면 약간 좀 분위기는 별로인 곳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나온다던데 거기로 가자. 아빠랑 준비하고 있을 테니 니들이 예약을 해두렴. 몇 시쯤 올 생각이니? 퇴근하고 바로 올 거지? 우리도 시간 맞춰가지고 가려고. 네? 아, 어머님, 저번 주말에 저희 어버이날이라고 미리 식사하고 그랬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남편이나 어버이날 바쁠 것 같아서 퇴근하고 가기도 애매할 것 같다고 그래서 미리 다녀온다고 한 건데. 장어집은 그럼 다음에 가시죠. 제가 다음에 쉬는 날에 예약해 둘게요. 뭐? 어버이날은 미리 당겨서 하는 게 어디 있니? 아니, 그때 니들 올 거라면서 주변에 다 얘기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 간다고 하니까 부럽다면서 난리였는데. 아, 그럼 거기 나랑 아빠랑만 다녀올 테니까 예약해줘. 그리고 선물은 용돈으로 주면 되는 거 알지? 괜히 선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용돈 주면 돼. 아, 어머님, 그거 호철 씨가 어머님한테 안 드렸어요? 저번에 만날 때 호철 씨가 어머님께 용돈 드렸다고 말하던데. 저는 챙겨드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보고 보내드릴게요. 고작 20만 원? 그거 가지고 뭘 어쩌라고 20만 원만 보낸 거야? 네가 첫 어버이날이라서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원래 결혼하고 어버이날은 시댁을 좀 더 챙겨야 하는 거야. 이럴 때 잘 봐달라고 아부도 하고 뇌물도 좀 주고 말이야. 암튼 호철이가 주는 건 원래 줬던 거니까 패스하고 네가 이번에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시집살이 달라질 거니까 잘 생각해서 챙겨. 압박처럼 들리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은 멀어서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돈을 보내드려도 필요 없다면서 저 쓰라고 다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시댁은 아예 요구하는 것부터 차이가 나니 더 어이가 없었죠. 남편과는 생활비를 반반 나누어서 부담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수증 정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나눴었는데, 정말로 똑같이 반반 내야 했죠. 어느 날은 회사에서 월급날이 하루 밀렸던 적이 있었어요. 와, 하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야? 월급날이 밀리는 게 뭐 어쩌라고. 그래도 제때 생활비 내는 날에 냈어야지. 나는 그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생활비는 안 밀려.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라도 내겠다, 나 같으면. 당신은 무슨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내면 되겠지. 지나간 거였어? 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네. 당신 벌금 내. 아니, 무슨 벌금까지.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회사 시스템 오류 때문에 하루 밀렸다고. 보다시피 하루 지나서 바로 입금됐고,
전혀 문제 없었잖아. 공과금 나간 것도 아니고 모자랐던 것도 아닌데 당신 생활비 입금하고 나서도 1원도 지출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루 지나서 입금될 거라고 그때도 말했지만 전혀 문제 없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벌금까지 내? 그래도 생활비 내는 날짜를 우리가 딱 지정해서 내고 있는데 그걸 제때 안 지킨다는 건 당신 잘못도 있지. 나는 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든 제때 낼 거야. 이건 분명해. 당신이 먼저 날짜를 어겼으니 이건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그래야 다음에도 똑같은 잘못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벌금 내. 하루당 우리 5만 원 내기로 했지? 남편은 다른 것보다 돈에 예민했어요. 물건을 사더라도 저 혼자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오로지 제 생활비에서만 지출을 해야 했던 만큼 철저했죠. 연애를 할 때는 경제관념이 확실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치사하고 쫌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자 저축을 해두어서 금방 돈이 모이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쓴다면 여유롭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아끼면서 생활을 하니 금세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저축을 계속했던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는데 저희도 아이를 원했지만 시댁에서는 무엇보다 아들 손주를 원하셨어요. 아가, 뭐 좋은 소식 없니? 내가 저번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태몽인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어? 생리는 아직 하고 있는 거니? 결혼한 지 꽤 시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게 소식도 없고 병원은 한번 가보고 있는 거야?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은 애가 잘 안 들어선다고도 하던데 그런 거 검사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안 그래도 검진 받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수치도 괜찮고 자연 임신으로 일단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아직 아이 갖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일도 그렇고 지금 바쁘니까 서로 임신은 아직 잘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정신없는데 남편도 지금 바빠서 아이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자가 먼저 다가가서 그래야지. 남자들이야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호철이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아들만 낳으면 돼. 딸은 하나도 필요 없고 아들 손주만 낳아주면 뭐든 다 해주마. 내가 아들 손주 낳은 지인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 하거라. 알았니? 시댁에서는 항상 아들 타령이셨어요. 주변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만 들리면 시댁에서 망했다고 막말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 제가 딸이라도 임신하면 어떤 분위기일까 생각을 하니 암담하기도 하더라고요. 꿈자리라도 조금 이상하면 시모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 임신 소식을 물어보시곤 했어요. 바로 하루 전에 전화를 해놓고서는 바로 다음 날에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임신 압박은 커져갔는데 이상하게 남편이랑 시댁에 가면 아무도 임신에 대한 얘기는 꺼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상하다면서 절 타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엄마가 무슨 임신 얘기 하나도 안 하시던데? 그런 거 아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은 무슨 엄마가 우리 임신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그래? 전혀 그런 거 없구먼. 하여간 여자들은 시댁이라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본다니까? 엄마가 그냥 당신 걱정돼서 전화했던 건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는 거야?
삐딱하게 본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어머님 저번에 전화하고 바로 다음날 임신 테스트기 해봤냐고 또 전화 왔다고. 그때도 아들만 낳으라고 1시간을 통화했어. 난 진짜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 나한테는 꺼내는 얘기가 오로지 임신뿐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랑 시댁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당신도 요즘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맞잖아. 엄마가 보니까 당신 먹으라고 이것저것 음식 많이 신경 썼던데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어떻게 저렇게 챙겨주는 사람한테 과하다 어떻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좀 마음을 넓게 가져. 시댁이라고 해서 너무 벽치지 말고. 남편이 있을 때는 임신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도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임신 소식만 물어보시니 저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때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무엇보다 기뻐하셨죠. 성별이 나오던 날은 말 잔치라도 여실 기세였어요. 바로 제가 아들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남편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기다려서 그러신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임신했다는 걸 아시고는 저에 대한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셨어요. 아가, 요즘 몸 상태는 어떠니? 아이는 뱃속에서 잘 도는 거 같니? 임신했다고 음식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밀가루 같은 건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죄다 태어날 때 얼굴에 씌고 태어난다더라. 밀가루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으로 골고루 먹어야 해. 내가 음식해서 택배로 보냈으니 다른 건 먹지 말고 그것만 먹어. 체중은 많이 늘어났니? 안 그래도 병원 검진 갔었는데 양수양도 괜찮고 아이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건 저도 아직 입덧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있지는 않아요. 어머님, 음식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차피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저녁까지 해결할 때도 있어서 저번처럼 많이 보내주시면 상해서 다 못 먹어요. 그럼 회사에서도 내가 보내준 걸로만 싸고 가서 먹어. 거기서도 조미료 이것저것 엄청 넣어서 요리할 거 아니니. 그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네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 다 애한테 간다 생각하고 참아야지. 나중에 애 피부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네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애 피부가 달라지니까 잘 챙겨 먹어야 해. 내가 이번에 골고루 해서 보냈거든. 상하게 놔두지 말고 다 먹어. 임신해서 너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살 많이 찌면 나중에 자연분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 체중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연분만 못하면 수술이라도 하면 되죠. 회사도 다니고 있어서 움직일 만큼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저보다는 남편이 더 걱정이에요. 요즘 매일 술만 마시면서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남편이 임신한 것 같다니까요. 남자들이야 나이 들면서 배 나오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사회생활 하는데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너나 몸 관리 잘해. 아들 품고 있는데 몸 관리 소홀하면 되겠니? 요즘은 임신해서도 팔다리는 늘씬늘씬 예쁜 사람들도 많더라. 미련하게 음식 많이 먹어서 살찌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라. 시모는 소금 하나로만 싱겁게 가늘한 음식을 항상 보내주셨죠. 제 입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 음식을 제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매번 확인하셨고 바깥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며
항상 저에게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마치 절 단지 손주를 낳아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모의 태도도 서운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말들은 저에게 비수처럼 꽂히기도 했어요. 남편은 농담이라며 하는 말이었는데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죠. 어휴, 우리 와이프랑 아들 먹여 살리려면 이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우리 와이프도 애 낳고 나면 달라지겠지.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생활비도 안 낼 거고, 나 혼자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아휴, 나는 요즘 회사 가면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혼자서 아등바등 일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생활비 내가 안 내니까 혼자서 고생할까봐 그래? 저번에는 나보고 애 낳고서도 생활비 낼 거 아니냐고 하더니만. 뭐 출산하고 바로 일해? 그럼 애는 누가 보고? 누가 와서 봐준대? 막달까지 계속 일할 거고,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다시 복직할 거야. 걱정 마. 몇 달 생활비 혼자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당신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말하면서 떵떵거리지. 나중에 막상 애 낳고 나서 쉬다 보면 다시 일할 생각이나 들겠어? 그냥 애 낳으면서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애 핑계 들고 복직 못하겠다 징징하겠지.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은 그런 사람들 많던데? 그 여직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당신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남편은 제 산후조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인의 외벌이에 대한 걱정만 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전 아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남편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니 얼마 뒤 주변에서 아기용품을 엄청나게 얻어왔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내가 주변에 물어봐서 싹 다 가지고 왔어. 잘했지? 새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냥 얻어서 쓰면 되는 거지. 물어보니까 애는 금방금방 커서 새 거 사도 다른 거 또 사야 되고 그런다더라. 나중에는 새로 산 것 중에서 몇 번 안 쓴 것도 많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명하게 소비하자. 당신 나한테 보내준 리스트 중에서도 필요 없는 거 많던데.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었어. 그거 다 위생용품들이라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쓰기는 애매한 게 많은데. 무슨 분유병까지 얻어왔어? 이런 거는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 그리고 아기용품 얻어올 때는 그래도 좀 쓸만한 걸 골라서 가지고 와야지. 이건 다 부서져서 쓰지도 못할 것 같고, 이건 여기가 아예 곰팡이 펴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 이걸 아이 쓰라고? 에이, 괜찮아. 어차피 크면서 이런저런 거 오염된 거 많이 만질 텐데 미리 좀 면역 생겨두면 좋지 뭐. 빨면 괜찮아. 지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세탁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조금 생긴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내가 힘들게 얻어왔으니까 아기용품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지? 쓸데없이 돈 쓸 생각만 하지 마. 당신 그럴 때마다 내가 연애할 때 알던 여자는 어디 갔나 싶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연애할 때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했던 남자가 어디 갔나 싶네. 그때는 그래도 알뜰하게 소비하는구나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그렇게 따지면 당신 속옷도 해질 때까지 안 버리고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조금 색 빠지고 이상하다고 입지도 않고 저기 옷방에 쌓인 티들은 뭔데? 사놓고서는 디자인 마음에 들지 않다고 당신 입지도 않잖아.
저런 건 쓸데없이 돈 쓴 거 아니야? 남편은 자신이 쓰는 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면서도 제가 쓰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크게 정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제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남편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뭐? 산후조리원? 당신 고작 일주일 갈 거면서 몇백만 원을 쓰고 싶어? 당신 생각보다 좀 사치 부리는 여잔가 보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산후조리 집에서도 충분하다고 하던데, 그냥 집에서 해. 물어보니까 신생아는 그냥 잘 잔다고 하던데, 굳이 그렇게 돈을 써야 되겠어? 산후조리원 안 가도 괜찮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내 산후조리는 누가 해주는데? 당신 산후도우미도 안 된다고 집에 낯선 사람 오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산후조리원 알아보는 건데 그게 뭐가 사치야? 나도 여기저기 엄청 알아보고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곳 예약하려고 한 거야. 프로그램도 괜찮고 거기다가 친정에서 산후조리 비용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주시는 산후조리 비용은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써야지. 무슨 소리야. 외국에서는 애 낳고서 바로 일하는 사람도 많아. 그거 몰라? 산후조리원은 한국에만 있는 거라니까. 애 낳고 나서 우리 엄만 바로 밥하고 빨래하고 했다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보다 훨씬 키도 크고 튼튼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쓸데없이 돈 쓸 생각하지 마. 정 산후조리 필요하면 당신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 하던지.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산후조리 잘 못하면 산후풍 생기고 고생해. 당신이 그렇다고 나 대신 애 봐줄 것도 아니고. 됐어. 그냥 내가 친정에 얘기해서 산후조리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되지. 무슨 산후조리원이야?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유세라고 남들 다 아는걸. 하여간 한국 여자들 유난이라니까. 애 하나 낳는다고 뭐 몸이 그 정도로 부실해져? 그럼 일상생활을 뭐 어떻게 하냐? 의학기술도 발전해서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애 낳는데 산후조리까지 해야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산후조리원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크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출산일을 앞두고 친정에서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먼 시골까지 내려가는 게 걱정이었지만 출산일이 가까워오면서 친정 근처 지역 산부인과로 옮겨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보지 못했고 태어나고 나서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저는 무척이나 편안했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셨고 제가 정말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이가 크게 울어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보초를 서면서 저 대신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전 어느 한 곳 아픈 곳 없이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유난이었던 시댁에서조차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손주 사진만 궁금해하고 언제 집으로 올 건지만 궁금해하실 뿐 저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한 달 동안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당신 이번 주도 안 올 거야? 나 다음 주에 올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여기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애도 대신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우리 애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그럼 내가 지금 놀아? 놀면서 거기 가서 나도 당신처럼 맘 편하게 쉴까? 누가 그럼 생활비 벌고? 당신 그렇게 누워서 쉬는 동안에 나는 당신이랑 아들 생활할 거 돈 버느라고 바쁘거든? 내가 뭐 놀면서 그러는 줄 알아? 당신 산후조리 하러 간 거잖아. 뭐 날 위해서 간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다음 주에 올라오면서 어차피 장인 장모님 볼 건데 그때 인사하면 되지 뭐.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멀다고 하지만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올 수 있잖아.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는 안 보고 싶은 거야? 어쨌든 엄마 아빠가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애기한테 필요한 것도 싹 다 사주셨어. 그래도 나도 죄송하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무슨 용돈이야? 당신 뭐 돈 많아?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안 그래도 식구 입 하나 더 늘어가지고 앞으로 나갈 돈만 커졌는데 지금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당장 일 시작해도 모자랄 판국에. 당신 출산하더니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죄다 불만투성이야. 됐어. 그냥 당신이랑 전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올라오고선 얘기해. 친정 부모님은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 남편을 궁금해하시긴 했지만 저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시진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위해서 더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아이는 너무나 순했고 저는 편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과 시댁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매번 찾아오셔서는 자고 있는 애를 깨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한테 음식을 먹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예뻐서 그런 거라면서 제가 예민하다고만 했었죠. 아이가 크면서 옷이나 아기 용품들도 필요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새 물건을 사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주변에 다 낡아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낡은 옷들을 잔뜩 가지고 와 입히라며 주고는 뿌듯해할 뿐이었어요. 이런 남편에게 점점 더 정이 떨어질 무렵 남편의 여동생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의 태도가 기가 막혔죠. 어제 동생 출산한 거 알지? 당신 어차피 가자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할 거 뻔하니까 나만 갔다 왔어. 아유,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 물어보니까 산후조리 일주일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 그거 가지고 되나? 당신은 산후조리 한 달 했잖아. 내가 그래서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해서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거든. 된다고 해서 올 동생 산후조리 비용 500만 원 보낸다. 뭐? 지금 동생 산후조리 비용을 보낸다고?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린 거야? 내가 산후조리원 간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한국 여자들만 유난이라고 산후조리원 돈 버리는 곳이라고 하면서 엄청 비난했잖아. 그래서 나 산후조리원 안 가고 그 먼 친정까지 가서 산후조리 했던 거 기억 안 나? 뭔 소리야. 당신이 친정에서 산후조리 하겠다고 해서 거기 간 건데 또 뭔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야, 출산이 장난이냐? 어제 보니까 동생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운이 하나도 없던데 오빠로서 뭐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너는 덩치도 있고 튼튼하니까 회복 잘할 거 내가 알고서 그런 거고. 우리 동생은 마르고 비실비실해서 산후조리원 가야 돼. 거기가 왜 있는 건데? 참나. 그래. 그 기이한 네 가족들 네가 알아서 챙겨.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빠져줄게.
내가 하는 건 다 아깝고 고깝지?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끝! 어차피 넌 네 자식한테도 관심 없고 돈 쓰는 거 아깝잖아. 이혼해도 내가 양육권 친권 가져갈 테니까 서류 보내면 사인이나 해.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만 알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며칠 지나면 제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매달릴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집에 온 남편에게 전 정말로 이혼을 하자고 말했죠. 내가 보낸 이혼장 확인했지? 도장 찍어. 어차피 생활비 반반 부담했으니 모은 거 딱 반으로 나누면 될 거고. 아이는 어차피 당신이 키울 생각도 없을 테니 내가 아이 키울게. 당신이랑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각자 살자, 각자 살아. 야, 너는 일도 안 하면서 뭘로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리고 재산 분할 나눠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나중에 애 양육비 핑계로 돈 달라고나 하지 마라. 네가 애 키운다고 했지? 나도 돈 드는 애 키우고 싶은 생각 없거든? 네가 키우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나도 너처럼 시댁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애랑 더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왜 거지야? 너처럼 내가 넌 줄 알아? 넌 그 잘난 네 가족들 때문에 돈이나 펑펑 써제끼고 다녔지만 난 아니거든? 그리고 니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 같다고 생각하냐? 돈 달라고 매달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꺼져. 전 제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잔고를 보고서는 너무 놀라 기절하듯 뒤로 넘어갔죠. 제가 보여준 통장에는 억 단위 돈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돈을 뒤에서 몰래 숨겨놓은 거 아니냐면서 이것도 재산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돈은 제가 유산으로 받은 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남겨두셨던 재산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던 거죠. 유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속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은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전 돌쟁이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바로 정리를 해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회사에도 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해 친정 근처 지역으로 복직하게 되었죠. 이혼 전에는 사실 저 혼자 아이를 봐야 하고 거기다가 시댁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스트레스가 항상 심해 흰머리가 나지 않았을 때가 없었는데 이혼 후 친정으로 오니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도 순해져서 너무 편해졌어요. 거기다가 복직도 하면서 생활도 더 편안해졌죠. 그런데 남편은 반대로 저와 이혼하고서는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돈도 다 써버리고 직장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끝까지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 고상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든 제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변호사를 이곳저곳 알아봤더라고요. 결국 재산분할 소송은 패소가 되면서 변호사 비용만 쓸데없이 쓰게 된 거죠. 이혼 후 남편은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월급도 훨씬 적은 곳으로 이직했다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거 챙기느라 결국 집도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런 집에서 빨리 나온 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벌써 이혼을 한 지 7년이 지나고 있네요.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그래도 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혼 너무 무서워할 건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막막해 지금 상황이 부당하더라도 참지 마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